11번, 12번 보기 봐봐. 국어의 어휘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은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 관계를 맺고 있다. 의미를 중심으로 기준. 먼저 의미 계층상 단어, 계층상 순위가 있단 말이야. 한쪽이 다른 하나를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하거나 포함되는 관계를 상하관계라고 한다. 자, 이에 따라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 위 꼭대기, 그 다음에 하의어, 아래쪽에 있는 거지. 상의어와 하의어의 의미 성분의 수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소년 그러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남자아이, 총각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 자, 그러면 남자보다 의미 성분수가 많다. 남자보다 의미, 남자는 여자 아니면 남자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소년이나 총각으로 가면 더 세분화된다, 그런 얘기야. 이처럼 하이어일수록, 자, 밑줄 쳐볼까? 중요한 내용이죠. 의미 성분의 수가 많아지고 의미가 구체적으로 한정된다. 그 단어가 지시하는 지시 대상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특징이 있단 말이야. 1번, 2번, 3번이 모두 하이어의 특징이야. 또한 남자는 인간에 대해서 하이어지만 소년 총각에 대해서는 상이어인 것처럼 상이어와 하이어의 관계는 단어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둘 이상의 단어들끼리 맺고 있는 의미관계를 유의관계, 유사한 의미, 이러한 관계가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부르고, 남자, 남성, 사내 다 비슷한 거죠. 대개 문장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서로 자리를 바꿔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유의어들이다. 그 의미가 완전히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으로 대립되는 의미, 그러면 이걸 반의관계라고 하고 이걸 반의어라고 부르겠지. 반의어는 모든 성분에 대립되는 단어가 아니라 나머지 의미 성분에 공유하고 딱 하나만 의미 성분에 대해서만 차이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차이 빼놓고 나머지 전부 동일하다, 그런 얘기야. 남자와 여자 그러면 다 인간 아니냐, 성별만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볼까? 반의관계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하고 소년은 성별 외에 연령이라는 기준이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반의관계가 될 수가 없죠. 정반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반의어를 가질 수도 있는데 1대 1이 아니라 1대 2도 가능하다. 이는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갖는 다이어일 경우, 그러면 각각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의미들의 관계를 한 단어를 중심으로 어휘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 조류와 아버지라는 단어의 아래 어휘 지도를 볼까? 자, 조류는 동물에 포함되는 거고, 조류는 이런 것들의 상이어가 된다. 아버지는 뭐가? 어머니의 반의관계에 있는 반의어지만 아빠, 아비, 부친 이런 게 다 유의어 개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빠 자리에 부친 이렇게 쓰진 않아. 자, 위클의 어휘 지도에 대한 이야기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동물은 어류에 비해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지요. 맞지, 그지? 어류는 한정돼 있지요. 2번, 조류는 참새집 일공보다 가지고 있는 의미 성분의 숫자가 많다. 틀렸죠. 이 하이어로 갈수록 의미 성분의 그 구분이 여러 가지 차별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아비 의미상 유사하지만 문장에 따라 바꿔 쓸 수 없고요. 아버지, 엄마, 어머니는 성별에 따른 걸 제외하면 나머지 의미 성분은 공유하는 반의어가 되겠죠. 조류, 동물에 의해서 하여지만 제비에 대해서는 상이어, 상하관계의 상대성을 드러내는 거다. 자, 정답 2번이다. 알겠지? 좀 밑으로 가야 되겠네. 10몇 번이야? 12번. 기억을 참고하여 보기의 빈칸을 채울 때 A부터 C까지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기억이 뭐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걸고 벽에다 붙여놓는 거지. 반의어는 떼다가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이게 반대. 걸다 받다. 이건 뭐 다 나온 거니까 B번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는 열다니까 여기 잠그다라는 얘기지. 잠그는 거 찾아볼까? 이거는 걸쳤다는 거니까 아니고요. 빗장을 여기 잠갔다 맞았지. 문에 자물쇠를 이것도 걸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지. 10번 보니까 시동을 켰다, 시동을 껐다. 정답은 1번 정답이다. 자, 13번으로 볼까? 자, 이건 중세국어. 이거는 보기를 잘 봐봐. 중세국어 보기 기역부터 디귿까지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중세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네 가지지, 네 가지. 을, 랄을. 자,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이렇게 되고요. 받침이 없으면 당연히 랄을이 돼야 되겠지. 랄. 받침이 없으면. 그 다음에 아라고 랄이 음성모음일 때는 음성모음 이렇게 되고요. 양성모음이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중세국어의 목적격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음성하고 양성하고 구분해야지. 양성은 뭐야? 밝고 가볍고 경쾌하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오, 아, 그 다음에 요, 야 이런 것들이지. 음성은 우, 어, 유, 여.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양성모음은 아래아가 들어가야지. 여기는 의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면 양성과 음성이고,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닌 중성은 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가 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 손을, 여기는 내 뜻을 왕이 부처를 했죠. 자, 그러면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손 앞말에 받침이 있어. 을이거나 알이거나, 그치? 그런데 요거는 양성모음이니까 알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이어져 보니까 소날 이렇게 돼야 돼. 소날. 됐지? 두 번째 뜻, 알, 뜻, 을, 뜻. 이거는 우리가 배웠는데 뜻을 있잖아. 뜻을. 그지? 이거 배웠잖아. 훈민정음에서. 뜻을. 그 다음에 부텨 다음에 이게 모음으로 끝나잖아. 받침이 없지요. 그지? 받침이 없으니까 랄이거나 르인데 여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지? 음성 모음이지. 그러면 부텨 르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부처르리. 정답은 1번이네. 이렇게 하면 돼. 쉬워. 14번. 다음 보기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4번이다. 14번. 보기 봐봐, 보기. 닭장, 끓는 혼입을. 자, 일단 음운의 변동을 보면 닭장은 자,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먼저 일어나네. 자음군 단수나 닭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장이 짱이 됐으니까 된소리 되기. 그래서 탈락하고 교체가 일어난다. 끓는 히읗이 탈락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 되는 유마가 일어나죠. 이거 바로 나와야 돼. 혼립을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디귿됐다가 니은 되니까 역시 비음화가 일어나야 된다. 비음화, 유음화는 모두 교체야. 자, 그러면 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기역, 니은, 음절의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한다.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이 입군이잖아. 있잖아. 여기 있잖아. 기억이 있지. 그 다음에 2번 니은 디귿에는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동화되는 자음 동화를 말한 건데 앞에 자음이 뒤에 자음에 동화되는 그러면 역행을 말해야 돼. 역행 끓는 이거는 순행이잖아. 순행이지 그지? 이해됐어? 답이 2번이네. 디귿에는 역행이 나왔죠. 맞았지? 여기는 디귿이 잘못 말했다. 리은이 안 되고 디귿은 되는 거야. 자, 기억엔 탈락된 의문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리을 기억 중에 리을이 탈락된 거지. 리을.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첨가되는 의문, 리은이 첨가됐다. 3번, 4번. 디귿에서는 기억과 니은과 달리 의문의 변동 결과 의문의 개수가 하나 늘었거든. 하나 늘으려면 뭐가 돼야 돼? 첨가가 있어야 되죠. 첨가가 있으니까 디귿에만 있어. 그래서 그다음에 니은 디귿에 보니까 기억과 달리 자 니은 디귿 보니까 인접한 자음이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게 뭐야?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거. 좋은 위치가 그대로고 좋은 방법이 달라지는 거. 의문의 변동 비음화 유음화 얘네들이 모두 좋은 방법이 세로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맞았어. 정답은 2번이 틀렸군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 15번.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해서 양걸 찾아봅시다. 그는 영수가 집에 간다. 영수가 집에 간다. 인용절을 하는 문장. 됐습니까? 이것은 어제 그녀가 산 책이다. 어제 그녀가 산 이거는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고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자, 이거는 요 단어가 좀 어려운데 단어 하나가 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자, 개나리꽃이 피었다 한 문장하고 꽃이 흐드러진다 그러면 두 문장이 되는 거야. 그렇게 했을 경우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거야. 영현이는 마음씨 같이 가다 두 문장 안 되니까 서술절을 아는 문장. 아이들이 행복하기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목조 역할. 이렇게 해서 전부 아는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억은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으로 안긴 문장에 주어가 생략될 때 아닌데요. 주어가 영수관데 무슨 생략이 돼. 자, 2번 볼까? 자, 이거 지금 디귿 때문에 하는 거야. 저게 과연 부사절인지 확인해 볼게. 니은 이거는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고 아는 문장의 주어는 이것이 되겠지, 그지? 안긴 문장의 주어는 그녀가가 되겠고요. 맞았어. 디귿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으로 자, 봐봐. 개나리꽃이 흐드러진다.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됐죠. 개나리꽃이. 이게 똑같아. 아는 문장하고 안긴 문장의 주어가 일치한다. 그 다음에 리을 마음씨가 서술절을 아는 문장. 영철이는 안긴 문장의 주어는 마음씨다. 그렇지. 이것도 조심해야 돼. 착하다의 주어는 마음씨지 영철이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명사절 아는 문장 기가 가지고 있는데 아는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고 전체 주어니까 안긴 문장의 주어는 아이들이 되겠죠. 다 나와버렸네. 정답은 1번이 틀렸고 뭐라고? 주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영수가가 있다.